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이야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시하고 있는 스페이스 투고 갤러리에서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사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사진 잠깐 설명을 다시 하면 세부라는 섬도시의 북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서 촬영한 작품을 이번에 전시했는데 이 달력에 13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3점의 작은 작품으로 전시를 했는데 작은 작품으로 전시한 이유는 사실은 이 공간이 크진 않아도 나름대로 유리창도 있고 주변에서 작품을 구경하면서 지나갔을 때 제가 이제 첼시라고 하는 이 갤러리 스트릿이죠. 그래서 이 뉴욕에서 전시를 하는 작품들을 보러 가면 생각보다 작은 갤러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대형 갤러리도 많았겠지만 그런 작은 갤러리에 가면 이 작품들 중에 사진 작품을 좀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대한민국도 서울이라는 곳은 또 부동산이 점점 비싸다 보니까 세 내는 것도 비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작은데도 갤러리를 예쁘게 운영하는, 그리고 옛날에 첼시도 어떻게 보면 비싼 땅에서 이제 작게라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갤러리가 보여주고 싶은 스토리를 작가를 통해서 얘기하는 공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스페이스 투고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갤러리의 느낌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도 이제 작은 작품 13개를 걸어놓고 나름대로 스토리를 얘기해 볼까 했었어요. 이 스토리를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필름 같은 경우에는 확대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상을 할 때 벽에다가 이제 쏘지 않는 이상 대형 인화를 거의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화지 자체도 크게 나오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박스에서 인화지 꺼내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현상하는 형태가 많았었는데 이런 현상 자체의 공간이 크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빛으로 인화지를 노광을 주는 공간도 작다 보니까 인화지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예전부터 이 사진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형태의 어떤 필름 형식은 나름대로는 이제 비주얼적으로 웅장함보다는 어떤 그 작가가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순차별로 전시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작품이 뭐 판매 위주의 작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물론 저는 이제 판매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가로서 활동의 영역을 좀 깊게 가져가려면 예전에 사진이 가지고 있던 또 기록적인 특성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전시를 이번에 해봐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작품으로 한번 전시를 해봤는데 나름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름대로 다시 사진작가로서 복귀전? 뭐 이런 거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이제 작가 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밖에서 방금 만났던 10년 전에 저를 알아봤던 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광고 사진계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광고 업계에 있지만 너무 어렵다고 해서 왜 어려워요? 그랬는데 이제 단 두 가지예요. 사진 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셀로폰이라고 하는 이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비싼 장비를 갖고 있는 상업 사진 작가들이 이 핸드폰 때문에 힘든데 이랬는데 그것도 넘어갔는데 이제 AI 때문에 이제 약간의 창의적인 노력도 필요했던 것들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업사진 작가의 역할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저도 이제 서로가 사실은 한 10분도 얘기를 못했지만 지금 제 사진전에서는 그런 제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 밀려나는 부분은 이 작가로서 키아프만 봐도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키아프 끝나고 이 스페이스 투고라는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 공간에서는 나의 얘기를 어떻게 보면 기계가 해줄 수 없는 부분, 뭐 시각적으로 이쁘다든지 아름답다든지 AI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좀 충실해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웅장한 사진의 어떤 사이즈적으로 큰 작품을 했다기보다는 작지만 알찬 사진을 전시를 했는데 이번 전시에 이제 작가님들 몇 분이 오셔서 제 작품을 구매해 주시기도 하고 실제 이제 큐레이터 님도 이제 제 작품을 구매해 주시기도 하고, 구매라는 게 사실은 비싼 가격으로 이번에 작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작가로서는 뿌듯했어요. 왜냐,
사진을 사준다는 거는 그만큼 제 작품이 어느 정도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뿌듯했는데, 이런 와중에 이 작품들을 둘러싸고 오프닝 파티 때 몇 명의 작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봤어요. 요즘 뭐 미술시장은 어떤지, 이 미술시장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다가 사진에 대한 영역을 이제 갤러리스트들이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에 에디션 좀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진 에디션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예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션파 너 사진 이렇게 스토리텔링하고 너무 좋고 뭔가 아기자기하면서도 너가 느끼는 그 공간에 대한 냄새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전해지는 건 맞아. 근데 말이야, 사진이라고 하면 갤러리스트 입장에서는 딱 한 점만 갖고 싶거든. 그 한 점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너는 에디션을 통해서 그 환상을 깨고 있단 말이야. 환상을 깬다는 거, 작가라고 한다면 뭔가 통념적인 사고를 부셔내는 게 작가 아니야? 물론 이제 작가님들하고 갤러리스트님들하고 다들 와인도 많이 먹고, 이게 얼마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와중에 만약에 너가 아트페어에 나가고 싶은 욕심이 좀 있다면, 나는 너가 에디션을 딱 한 점만 만든다면 아트파에 넣어줄 의사가 좀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션팡 너는 어떤 쪽을 선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다른 갤러리스트님은 그거는 션팍의 선택이지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꼭 에디션이 있다고 해서 그 작가의 작품이 더 질이 낮다, 뭐 품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에디션이라는 부분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진이라는 분야, 사실 회화랑 섞여 있고 페어 시장에서도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일 수 있지만, 현재 키아프라는 시장 아니면 큰 화랑미술제라는, 어떻게 보면 화랑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트페어에서는 사진이랑 판화는 이제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운 장르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상우 사진 작가가 유일하게 에디션도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가 잘 되는 작가인데, 이런 작가를 갤러리스트들이 전혀 모를 수가 없어요. 갤러리 나우라는 곳 자체에서도 이 고상우 작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션팍의 사진 작가로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가늠새가 당연히 갤러리스트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갤러리라고 하는 화랑은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직업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기분이 나쁜 부분보다는, 과연 나라는 작가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컬렉터라고 하더라도 이 사진을 좋아하는 갤러리 쪽에서는, 아니면 컬렉터 입장에서는 작가의 작품이 컬렉터들에게 한 점씩 밖에는 소유할 수 없는 리미티드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걸어놔야 당신은 작가로서 어느 정도 높은 인지도를 쌓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갤러리스트들의 입장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진의 영역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진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영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한 게, 에디션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 저는 맞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사진을 공부한 거는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작품 수가 아니라 그 복제 자체, 복사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대중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작품을, 같은 작품을 여러 명이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접할 확률도 높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사진 작가로서 내 사진이 퍼블리싱 되거나 여러 관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아카이브 형식의 사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때부터 공부했던 거는 사진은 썩지 않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고 대학에서 공부한 논문이라든지 어떤 논리는 사진으로서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 판매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가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사진의 세계를 펼쳤을 때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그 사실이 개인적인 작가를 통해서 재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풍경이든 인물이든 모든 부분에서 현실을 담아내는 작업, 쉽게 얘기해서 창의적인 작업이긴 하지만 현실에 있는 빛이라든지 색감을 담는 작업이잖아요. 그 구성력, 그런 부분에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많은 부분에서 에디션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교육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카이브라고 해서 썩지 않는 종이를 만들어라. 썩지 않는 종이에다가 인화를 해라. 너가 정말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한다면 썩지 않는 종이, 어떻게 보면 면이 들어가 있는 일반 페이퍼적인 펄프가 아니라 면이 들어가 있어서 울트라 파인아트 스무스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지나도 그 종이가 변색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카이브라고 해서 아카이브, 변색되지 않는 박스에다가 그 작품을 보관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이나 갤러리스트님들한테 이랬죠. 제 자체가 공부한 거를 굳이 지켜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공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본질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에디션이라는 거는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 에디션을 통해서 내가 가진 사진을 영구적으로 보관해서 이 사진에 대한 에디션을 통해서 내가 이 작품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가격적인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미래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에디션이 없다 그러면 호당 받는 가격도 당연히 많이 높아야 돼요. 여기서 제가 상업화랑 입장이나 저의 입장에서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 제 작품이 라지 에디션이라고 해서 80호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가로가 140에 세로가 105. 뭐 요 정도 크기가 제가 에디션을 5개 만드는데 개당 600만 원 정도로 갤러리 가격을 매겨놨어요. 이렇게 되면 제 가격이 600만 원 곱하기 5개, 그러면 약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화 작품 하나당 작가 가격이, 갤러리 가격이 사진으로 80호를 3천만 원 받는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에디션을 나눠서 이렇게 5개를 팔아서 3천만 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가격을 좀 내려가지고 작품 하나를 파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제안. 이런 제안이 에디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면의 사진이라는 것들을 너가 찍고 한 점이 나가면 없어지고 그리고 넌 또 찍고 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에디션을 많이 만드는 부분이 제 약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촬영을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진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 에디션이라는 부분이랑 작품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이 작품 개수당 작품 가격을 먹였을 때 그 합산의 가격이 회화랑 경쟁력이 있냐?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상업 사진이라고 하는 영역, 한 번 쓰고 버려지고 프로젝트상 그거에 대한 합당한 비용과 노동의 가치를 받는데 이 작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라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이 이미지 자체에 대한 완성품이 결과적으로 판매로 연결됐을 때 그 작품 가격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 거죠. 저작권이라는 거는 여전히 음악이라든지 음원 사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직 산신 영역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특히 게티 이미지라고 하는 상업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사진 작가로서 순수 영역을 하는 부분에서 이 작품 자체의 완성품을 파는, 제가 요 작품 판매됐지만 요 작품 한번 보면 요 정도 사이즈의 작품이거든요. 물론 스페셜적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긴 해서 가격을 일단 굉장히 저렴하게 그냥 아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뭐 판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에디션은 이거 하나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 가격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돼 있긴 해도 이 전시를 위해서 구경하시거나 볼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작품을 구매하신 작가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작품 살 때 사실 저는 회화 작가지만
나름 에디션이 스페셜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지만 하나만 만든 게 마음에 들어 사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작품이라는 게 에디션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에디션 남발해서도 안 되는 문제지만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세계가 과연 방향성적으로 작품 자체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된 후에 좀 유명해지고 난 후에 선택해도 되지 않냐. 너 작품이 그렇게 가치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에디션 하나만 만들어서 뭔가 나는 사진작가로서 에디션을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작품 사면 이 작품에 대한 보증서 정도에 들어갈 작은 사진의 이미지 파일만 제가 보관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이 사진은 절대 복제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갤러리스트들의 질문, 그 질문에 모든 갤러리스트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거나 물어보진 않았지만 작가님들도 어느 정도 사진작가가 그런 가이드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작품을 구매하는 이유에 그 부분이 들어간다. 이럴 때 사진작가라고 하는 이 작품 세계를 해야 되는 사람은 과연 아카이브 형식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는 나중에 많은 부분에서 전시를 위해서 에디션들이 더 많을수록 그것들이 대중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작품이 가지고 있던 독창성이라든지 영의성이라든지 소유성만을 강조하기는 너무 힘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제 대답이 맞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시를 위해서 제가 작품을 하지만 사진이라고 하는 에디션의 영역은 사실은 팔고 나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 그 산 사람한테 모두 이전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회화라는 거는 똑같이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밸류가 넘어가잖아요.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근데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에디션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 하나 드리고 이제 다음 전시는 또 다른 에디션을 또 전시하고 또 판매하고, 판매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디션이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회화의 전통성적인 부분, 그 한 점만이 유일하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장자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갤러리스트의 얘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제 나름대로 혼란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재밌는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 오프닝 파티가 기억에 너무너무 많이 남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틋하게 제 작품을 봐주시고 미래적으로 너가 전시를 했을 때 어떤 애티튜드, 작품에 대한 애티튜드겠죠. 에디션에 대한 관리에 대한 방향성, 만약에 갤러리스트가 제안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 입장에서는 제 나름대로 고집을 피우는 거고, 그 고집이 완성이 되려면 더 좋은 작품을 찍어야 되는 거죠. 고상우 사진작가님도 에디션이 있고요. 에디션이 없는 작가님도 실제 사진 세계에 존재해요.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진이라는 영역에서 에디션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에디션을 전혀 만들지 않고 작품 하나로만 에디션을 끝내시는 작가님들도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너무 궁금하네요. 만약에 댓글이 다시는데 용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고민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댓글을 좀 부탁드릴게요. 천팍의 사진 이야기, 오늘은 스페이스2고에서 전시 거의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제 작품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진작가가 에디션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로 짧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